모발. 어제는 되게 똑같이 하셨는데. 모발. 네, 하이몬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아시니까. 이조 기자님은 아닙니다. 싫어요.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번에 열흘 가량 맞춤 가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체험단 체험단 모집. 모집. 네, 그래서 무료로 한번 해보시고 와 역시 내 머리를 살려줄 게 하이모다 생각되시면 뭐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탈모 방지 샴푸를 또 드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나온 거 네. 음식물 쓰레기 그거를 화분에 주는 게 염분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염분.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도 못 버틸 애들이면 그 정도 염분도 못 버틸 애들이면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뭘 화분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네. 화분들도 뭐 집에 무슨 난 같은 거 키우는데 애들 좀 소금 좀 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옛날에 우리 다 그 오줌 싸면서 네. 그 다 애들 비료된다고 비료라고 했었어요. 하긴 했죠. 네.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사님도 예전에 나무에 물 주셨었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는 안 하셨나요, 혹시? 뭐 다 했죠. 다 했죠. 예. 그리고 또 많이 먹은 애들이 또 있어. 나무 중에도 네. 유독 약간 좀 뭐랄까 랜드마크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무가 있었어. 예, 오가다가 딱 싸기 좋은 위치에 있는 애가 있었잖아요. 핫스팟 같은데. 핫스팟 같은 데가 있어. 왜 갑자기 웃었냐면 예. 골프장 가면 산속에 있잖아요. 네. 골프장 가면 산속에. 예. 그래서 남들 보니까 남들 안 보이는데 깊숙이 가야 해서 가잖아요. 네. 가면은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나만 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거기 냄새가 많이 나. 네,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애들 잘 자랍니다. 네, 걔네들이 더 잘 자라. 네. 자,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이제 시장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미국 시장은 또 좀 올랐습니다. 예, 어제는 나스닥이 하락하고 다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켜보자.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연속적인가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나스닥이 0.93% 올랐고요. 다우는 0.02% 하락했고 우리는 S&P 500 기준으로 보죠. 플러스 0.47%, 6,227포인트로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히 호재성 재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계속 그래서 미국 시황 얘기하면서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관세로 인해서 이제 관세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지 않냐 그랬는데 시장은 기대로 전환됐습니다. 네. 뭐 영국하고 했다고 하고 중국하고는 아무 얘기 없고 뭐 했다고만 얘기하고 세부 내용 없고 어제 베트남하고 했다고 하는데 베트남이 20%를 했다는 게 그만큼 호재이냐?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기대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시장이. 네. 그런데 이를 왜 시장이 이렇게 견조한가를 보면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감세 정책하고 은행의 규제 완화 정책 이 두 가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보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반기에 시장의 유동성이 보강되는 즉 이렇게 표면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아니지만 감세 정책이나 은행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장의 유동성이 되는 재정적인 정책이고 거기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계속 이렇게 탄탄하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악재들이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와도 민간 고용도 굉장히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상당히 그걸 기대하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25에서 4.5%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100bp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요.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뭐 ECB도 그렇고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다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뭐 지켜보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미 행정부에서는 뭐 100bp는 무조건 내려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4.5%라는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3.5%까지 좀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탄탄하게 견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일 두 가지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빨리 내리겠다 싶어서 50bp씩 내려요. 네. 50bp 내리고 뭐 또 25bp 내리고 또 50bp 내리고 막 그러면서 3.5% 아래로 막 급격히 내린다. 뭐 어떨까요 시장이? 그건 시장은 분명히 악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악재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케이스는 25bp 천천히 내리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쭉 내려서 뭐 내년 한 뭐 상반기쯤 돼서 만약에 빨리 내린다면 지금 연준의 점도표는 그렇지는 않지만 네. 빨리 내려서 내년 상반기쯤 돼서 한 3.5% 돼서 그러면 그때는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라서 그것에 수혜라고 하면서 시장이 좋을 거냐. 또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네. 실제로 금리 인하를 작게 하던 크게 하던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그렇게 들어가서는 네. 처음에는 시장이 좀 환호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거다. 제 설명은 지금. 네, 네. 지금이 더 좋은 거지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런 기대감은 전체로 현실화되면서 지금의 힘은 좀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때 얘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넣어야겠지만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가를 가만히 보면은 네. 그런 기대감이 바탕에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베트남 무역 협상 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저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베트남산은 20% 그리고 베트남 통해서 가는 건 40% 미국산은 0% 면세하겠다라는 건데 뭐 과거보다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물가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게 협상이 합의되는 거 보니까 더 많은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호재했다. 좀 설득력이 좀 없어요. 저는 생각에.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거보다는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테슬라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이 ADP 민간 고용 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만 3천 건이 됐는데요. 예상이 플러스 9만 5천 건. 전월이 2만 9천 건이에요. 근데 ADP 민간 고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쭉날쭉하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요번에는 요걸 좀 이렇게 저도 적어왔냐면요. 저것도 이걸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적어왔냐면 마이너스 난 거는 2년 한 4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마이너스는 네. 감소된 거는. 이게 그냥 들쭉날쭉하면서 숫자가 틀린 뿐이었지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는 어떻든 이 숫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네. 마이너스까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분명히 안 좋게 했다라는 게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노동부에서 나오는 이제 고용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서 그러면 연준이 맨날 얘기하는 아직까지 우리 미국 경기가 좋다. 그래서 물가 보고서 금리 인하 하겠다. 요 얘기를 막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용보고서가 만약에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보고서도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 연준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디가 좋으냐? 성장 섹터가 좋은 거고 그러니 반도체도 좋고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어제 흐름은 좀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47% 하락해 코스닥 0.19% 하락했는데 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한번 2%까지 좀 크게 하락을 했고 어제도 장중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두 번 정도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 하락을 했는데 두 번 다 오후에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하는 거 보니까 힘이 있네. 힘이 있네. 네, 힘이 있네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정프로님 이제 전문가 다 되셨어요. 힘이 있어요. 네. 시장은 결과를 놓고 0.47% 빠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 빠졌다 올랐냐, 네. 아니면 오후에 빠진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시장이 여전히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전에는 다들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기분을 얹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주사들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 전날 급등했다가 어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조방원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몇 개 정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어제 매물을 맞았어요. 그러면 야, 이런 걱정 또 하지 않아요. 또 이 얘기를 반복하는데 야, 상반기에 이쪽이 제일 좋았는데 하반기에 이게 수급이 바뀌면서 얘는 약세되는 거 아닌가를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 매일매일 걱정해요. 이거. 저도 이걸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 갖고 있는 분들은 오전에 이런 매물 맞고 지난주 목요일도 맞았는데 어제도 매물 맞는 거 보니까 이거 점차로 약화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사실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은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닐 거냐. 제가 요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 보면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 조방원이 계속 갈 거다. 아니 다른 데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반의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뭐랄까 보수적인 얘기, 변명조 얘기인지 모르지만 반반이라 그러면 반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액션을 그만큼 왜 안 취하는 거죠. 시장이 안 움직이면 나도 안 움직이는 거고 시장 움직이면 거기에 추종하는 거죠. 시장이 추종하는 거죠. 근데 조방원의 매물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좀씩 맞아요. 그래서 전체를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은 현금을 좀 들면서 다른 쪽에 이동하는 거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주의할 점 하나는 그 다음 보세요. 바이오에 제가 뭐 비판적인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연결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이상하게 들으실까봐. 어제 바이오가 이들이 약하면서 바이오가 대부분 다 강세였습니다. 인트로바이오 16%를 오르고 알테오조 5%, 셀트리온 5%, 리가켄바이오 6%, 뭐 이렇게 다 올랐거든요. 얘들은 지난 6월 달에 지수가 18% 정도 그러니까 6,600에서 3,100%에 또 오는 동안 얘네는 하나도 못 오르거나 빠졌어요. 바이오 섹터를 보면. 우리 그 바이오 섹터 중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볼게요. 모두 다 좋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좋아진다면서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하면서요. 또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달에 어땠습니까? 빠졌어요. 빠졌다고요. 이쪽이 약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올라오는 동안. 근데 어제 이쪽이 빠지니까 바이오주들이 싹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연속성으로 정말 수급이 이쪽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몰라요. 모릅니다. 아마 이걸 투자하고 있는 또는 주도하고 있는 주도의 어떤 기관들도 액티브 펀드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판단 자체가. 그냥 추정하는 거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만일 저쪽이 약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간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새로운 섹터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시장 전체는 정포로님 말씀대로 여전히 힘이 있구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미국 시황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미국은 반장이고요. 반장만 그러니까 오전만 열리고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에요. 그럼 연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 부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우리 시장이 영향 주는 부분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주춤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수급의 이동이 생기는 현상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수급의 이동에서 또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온다면 뭐 우리가 추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올 땐 특징은 뭐냐면 대량 거래가 생기든지 아니면 한 방에 15% 20%씩 상승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또는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확인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맨 저점에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감세가 지금 상원을 통과했고요. 이제 하원에서 수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는 건데 하원에서 또 어렵다고 또 그래요. 하원에서 또 어려우면은 그러면 상원 또 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은요. 여야당이 되게 대치하고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 내용들과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방향에서 나중에 다 합의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은 다 네.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7월 4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7월 4일 이전에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좀 더 문제이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요번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또는 축소 또는 삭제가 좀 되는 부분들. 요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서로 싸우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된다. 처음에 찬성하면서 그랬었죠. 나오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또 다른 어떤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악재성으로 지금 이게 결과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25% 세액 공제율인데 35%로 상향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없애야 된다고 했던 거였어요. 네. 0%로. 근데 35%로 상향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상시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서울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12월까지 시범 시행을 하고 네. 요걸 제가 이 무기한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는 무비자 상시화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수경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네.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무비자. 예. 우리도 일부 좀 무비자를 하죠 지금 중국 갈 그렇습니다. 때. 예, 그렇습니다. 단체. 네, 예전에는 되게 까다로웠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무비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엄청 가지 않습니까? 아 일본 무비자. 예. 옛날에 일본 들어갈 때 한 3시간 줄 섰었어요, 진짜. 그랬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아주 빨리 갈 수 금방 있게 가죠. 됐죠. 예,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요거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이게 뜨고 있죠. 네. 근데 논의 중이었던 3% 룰 이게 가장 이게 서로의 양쪽에서 이제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던 건데 이거 포함 합의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겠죠. 어제 그리고 뭐 우리 김프로님도 출연하셔가지고 설명 많이 100분 하시고 토론 그랬더라고요. 네. 100분 토론. 이 내용은 그거 보면 거의 자세히 다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에 전 정권에 있을 때 상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보다 훨씬 강화된 거예요.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네. 훨씬 강화되게 지금 통과된 거라서 지금 뭐 일단 좀 기업체에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좀 바뀌는 것 같긴데 이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보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있고요. 근데 이 얘기에서 저도 한 말씀만 좀 이렇게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면은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우려가 뭐냐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그 기업이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문제가 되는 걸 여태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얘기를 얘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상법 개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일인 건데. 예. 하면 안 되는 상법 개정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수치를 한번 요건 적어왔습니다. 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5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을 봤더니 YOY로 24%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7% 감소했고 중국이 25% 증가, 유럽이 33% 증가했고요. 5월까지의 누적만 보면 5월만 늘었냐가 아니고요. 누적으로 보면 글로벌 전체가 32%, 미국 5%, 중국 38%, 유럽 28%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쪽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YOY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증가율도 높네요. 예. 30%. 유럽이 많이 증가했어요. 아, 유럽이 많이. 그래서 어제 그 보면은 이쪽에 이제 우리 자동차 쪽도 유럽 쪽이 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좀 읽어드렸잖아요. 수출의 지표 보면서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배터리를 봤더니 YOY로 32%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CATL이 33% 증가, BYD가 44% 증가, LG에너솔루션이 12% 증가, SK온이 마이너스 2%, 삼성 SDI가 마이너스 3%, 파나소닉이 마이너스 25%. 중국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쪽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2022년,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수치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감소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배터리 쪽은 주가도 좋고 계속 수익이 나는데 우리 안 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시황 말씀드리면서 시황은 금리로 가는 겁니다. 금리.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세 4월 2일인가요? 관세 발표하고 나서 급락할 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특히 뭐 월가에 많이 스피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무게감이 실리는 분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뭐 파국으로 간다, 경기 침체로 간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막 그런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시장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뭐 전쟁, 뭐 물론 관세는 전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물론 관세는 그래요. 근데 그 외에 경기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시장은 단기적 충격으로 보통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또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금리를 기준으로 갑니다. 환율과 금리로 시장은.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의 독일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22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유동성, 금리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게 그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 중앙은행의 입장, 미국과 유럽과 영국 세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황에만 있다면 신중하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여름에 더 높은 인플레 수치를 예상합니다. 연준 위원들 대다수는 연말 금리 인하를 적절하게 봅니다. 7월 인하가 이른지 여부는 데이터에 달렸으며 어떤 회의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시장에서는 7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ECB 라가르 총재는 미션 완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목표는 달성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유럽은 좀 아까 제가 독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ECB는 금리 인하를 7회 연속했습니다. 7회 제가 기억한 7회인데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거의 마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별로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유럽은 아까 제가 미국의 금리에서 사례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은 이제 추가로 상승하기엔 좀 한계에 좀 이것만 보면 금리를 보면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대는 반영이 다 된 거잖아요, 이미요. 이미 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상반기 동안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유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 여기 금리 내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쓸 수도 있네요. 되게 더 수익 내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 항상 이 자본시장은 한 가지만은 아닌데 복합적이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의 베일리 총재는 노동시장과 경제의 약화 신호가 보인다. 금리 방향은 여전히 하향이다. 관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이르다.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영향력이 없고 별 문제 없고 우리 수출입 데이터도 그렇고 뭐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지만 주요 중앙은행의 수장들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가져왔는데 시간 안 돼갖고 말씀드렸던 다른 얘기 하느라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입장이 없나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이요? 네. 없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거에 대해서 얘기 관세보다도 관세에 대해서는 걱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장은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 그래서 전에는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다 그랬는데 네. 환율이 내려오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 얘기를 했는데 가계부채만 괜찮으면 금리를 2차례 정도 내리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금리를 2차례 정도 내리는데 빨리 내리지는 못할 거라고 가장 최근에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이 저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난번에 했지만 더 빨리 내릴 수는 없다라고 워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는 단독으로 삼성전자의 호재성 재료를 자꾸 내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게 막 나와요.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매물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에요. 여하튼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SK하이닉스가 67% 급등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28%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는 13% 상승했거든요. 수급을 보더라도 6월 한 달간 3.3조 정도 외국인 순매수 중에 1.5조 정도가 SK하이닉스였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을 약 9조 원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PBR이 2.2배인데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하고 SK하이닉스는 비교가 돼요. 삼성전자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는 상태인데 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하고 비교할 수 있죠. 네네네. 뭐 국가가 얘는 미국이고 우리는 한국인 것 뿐이죠. 네.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얘 2.2배인데 SK하이닉스가 한 1.6배니 2.2배 안 가고 2배 근처만 2배 정도 근처에 가면은 목표가 한 36만 원, 38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요런 논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우리나라 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SK하이닉스 추천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더 탑픽으로 보거든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가 비교가 되는 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교를 자꾸 해야 되냐면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동시에 같이 사는 경우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 롱숏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SK하이닉스 롱을 하고 얘를 숏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안 좋은 부분도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 6조 원대 초반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FN 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이 6.8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신한투자증권에서 6조 600억, 현대차증권에서 6조 1천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컨센보다도 더 이하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시장 컨센보다 이하로 다 전망하고 있어서 이게 호재일 수도 있어요. 되게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계속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만약에 뭐 훨씬 더 높게 나오면은 그러면 뭐 또 긍정적으로 이제 컨센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비메모리 있잖아요. 여기가 적자가 2조 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HBM3가 아직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분기가 삼성전자 실적의 바닥이라는 점에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후 엔비디아 향 HBM 공급 승인과 ADM 등의 공급 납품하는 거 이게 관건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 승인 받고 납품하는 게 핵심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가운데 단독으로 나온 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평택 P5 공장 질려다 2023년인가요? 이거 하다가 멈췄었잖아요. 네, 네. 이거 막 노동 인력들 막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요거를 중지하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올 가을에 재개를 추진한다. 요런 단독 기사가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DS 부문의 부문장인 정현현 부문장이 계시잖아요. 요 분이 지난주에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번에 납품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다 단독으로 나와요. 저 그래서 단독으로는 여기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네네. 단독으로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독이 아닌 전체적으로 연합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야 뭐 좀 시장이 반응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극명하게 SK하이닉스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삼성전자는 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HBM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각차가 주가에
방향 좀 다르게 하지만 수급 차이를 좀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이제 메모리가 상반기에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하반기에 3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요. 네네. 여전히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분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얼마로 하는지 아세요? 28만 원. 뭐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안 좋게들 보고 있어요. 정서 자체가.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좀 수급을 끌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논리에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분들의 이제 주장이고 분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에 추정하면서 수급이 변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직감 부동산 얘기는 뭐 제 전문이 아니라서 그런데 독특한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요번에 6억 한도 요거 월요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날 저는 토요일 날 저도 되게 쇼킹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근데 요런 내용도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신고제인데 이거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규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금융권에 돈을 빌리는데 규제를 받는데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뭐 싼 이자로 해서 우리가 사면은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절차에 해당 국가, 자기네들 국가에서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불공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거다라는 거예요.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맞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진행을 근데 저것보다 좀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짜 실제로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뭐 중국의 자금이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국가 안보를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인근 지역에 뭐 군부대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예를 들어 뭐 서울 뭐 저쪽 뭐 어디입니까? 막 예를 들어 위례라고 치자고요. 그 근처에 서울공항 있잖아. 여긴 안 되지. 안보상 위험이 있어서 너희가 사면.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저리의 이자를 빌려와서 여기서 이게 막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제 집을 살 분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죠.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밴쿠버 같은 데도 집 못 사요. 외국인들 살려면 되게 힘들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우리도 뭔가 우리 국민이 적어도 더 차별받지는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도 뭐 중국 가서 집 사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내야 될 뭐 서류들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이런 비판도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아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화면은요. 작년 12월서부터 올해까지 국가별로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르고 어디가 빠졌냐라는 거고요. 독특한 게 태국이 19%로 빠졌어요. 잘 우리가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데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빠지는 인도네시아도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져 있고 저쪽 유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유럽, 한국은 이쪽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헝가리, 뭐 체코, 뭐 이런 데 많이 올랐고. 이게 상반기? 예. 그렇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또 하나 더 가져온 거는 이게 많이 돌아다니길래 그냥 캡처한 건데요.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의 그 주요 빅테크들 있잖아요. 주요 종목. 빅테크들의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에요. 근데 요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전체가 4.17%입니다. 미국 전체가 S&P 500이 5.4%거든요. 그런데 빅테크 탑 10이 3.3%고요. 우리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7 있잖아요. 여기 2%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상당히 변화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메타입니다. 메타하고 브로드컴이거든요. 우리는 저도 맨날 보여드리기를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여드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보여드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어서 가는 돈만 계속 가는 그런 부분도 미국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네. 미국은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가끔 그렇게 불러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얘가 많이 올라다 싶잖아요. 그럼 좀 주춤했던 요즘 애플 좀 올라오죠. 주춤했던 애가 또 얘가 올라오고 얘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좀 못 올랐던 요 밑에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 밑에 부분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하고 두 개는 갖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주식시장 보면 요즘은 좀 그래도 피부가 활짝 폈습니다만 네. 얼굴이 활짝 핍니다만 예전에는 보면서 막 찡그리고 인상 쓰고 이런 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디메르 있잖아요, 주디메르. 네. 예, 우리나라 화장품 선도 업체죠. 주디메르에서 리프팅 키트 요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리프팅 키트요. 예, 그래서 물리적 자극 없이도 피부층까지, 피부 핵심까지 핵심 성분을 전달해주는 요 기술이 좀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 좀 칙칙해지고 주름 생기고 퍼석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쫙 한번 당겨줘야죠. 예, 굳이 뭐 피부과에서 레이저 두드려 맞을 필요 없이 네, 요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로 한번 맞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원래 이게 한 49,000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주디메르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하면 14,900원에 아하. 네,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정도는 뭐 마스크팩 한 5장 가격이니까 그쵸. 네. 네, 아주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주디메르 검색하셔서 그 카카오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 거니까 심플하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얼굴에 주름 펴고 사십시오. 네, 주름 있어봐야 뭐 누구한테 좋다고. 주름도 주름이지만 이게 네. 자꾸 얼굴 처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나이가 들면은 입술도 이렇게 처지고. 안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화가 빨리 오네. 네. 좋으세요? 고속노화 이주호. 고속노화. 네, 버티고 있는 정프로. 네, 주디메르 덕분입니다. 자, 주디메르와 함께 저렴하게 만나시고요. 아시죠, 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